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제 왜 여전히 전쟁인가 이 주제로 해서 이야기가 될 텐데요. 전쟁은 세상에 전쟁이 있고 그리고 또 잘 보면은 우리 마음 속에도 늘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늘 전쟁이 있고 세상에도 늘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듣고 오늘 과제가 있거든요. 과제 제가 와플에 올려놓았는데요. 내 마음속의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로 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글을 써서 제출하는 과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듣고 한번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종교문제연구소의 김태우 교수님 이제 연결해서 이분이 진행을 맡아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우 교수님께 예, 한번 박수 치면서 인사드리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려서 또 한 번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덕산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왜 전쟁인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또 오늘 과제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강의에 또 이 강의는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지요. 이 아인슈타인과 또 아인슈타인의 파트너로서 저희가 심리학의 대가라고 불리시는 프로이트, 이 두 분이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이 편지는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유네스코라는 기구가 탄생하기 전에 있었던 협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지식협회에서 이 아인슈타인에게 세상은 왜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고 평화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의뢰를 하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자기네 견해를 밝히면서 이거에 대한 회신을 프로이트 교수님한테 요청하면서 두 분의 이 대담이 편지를 오가면서 1931년부터 32년 이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는 언제였냐 하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람들이 미래를 이제 좀 고민하고 있을 시기에 이루어졌고요. 그런데도 좀 세상은 안타깝게 또 1938년에 이제 2차 대전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계는 이러한 지식인들의 고민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국제연합, 유엔도 만들어지고 또 세상도 좀 이렇게 한 개씩 계속 발전하면서 오늘날에 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들이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문제, 또 중동에서 일어나는 문제, 또 우리 동북아시아, 한국, 또 뭐 대만, 또 이런 쪽 주변에 있는 또 군사적인 긴장감, 뭐 이런 부분들에서 한 번씩 뉴스를 듣고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사회에서 이 평화운동가, 또 종교학자이시자 또 종교인이시자 또 평화운동가로서 상당히 이름이 알려지시고 활동을 많이 하셨던 스기노 교이치 입정교성의 항림 총장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을 예정입니다. 입정교성에는 일본에서 새로운 이제 불교 제가 단체 중에 하나면서 또 상당한 세력도 성장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 다양한 우리가 이게 종교 수업이다 보니 또 이렇게 종교의 배경을 가지면서 또 평화학자이시면서 활동가신, 또 이분은 또 아시아에서 개최된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경제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한번 보셔보면 매년 세계 다보스 포럼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보스에서 열리는 이 행사의 공식 명칭은 경제 포럼, 세계 경제 포럼인데 이게 아시아에서 한번 개최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초대받으셔서 이런 분야에서도 강의도 하시고 말씀도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렇게 활동해 오신 분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 평화의 문제를 접근하는지 한번 이제 공부해 보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임주희 선생님께서 통역과 진행 맡아주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국어로 편하게 질문하면 되시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끝나고 나서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주희 선생님, 스기노 선생님께 강의 부탁드린다고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Reverend Koichi Skino, can we start right now? Are you ready? Thank you so much. Dear esteemed friends and colleagues and dear students,
It is a great honor and privilege to join you today for this distinguished lecture series. Over 네, the past 오케이, thank you. 친애하는 친구들과 동료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강연 시리즈에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이며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Over the past 2 decades, my work at the intersection of religion, interfaith collaboration, and peace building has provided me with the profound opportunity to engage with Korean political and religious leaders, as well as practitioners who are steadfast in their commitment to fostering interreligious cooperation for the advancement of global peace. 지난 20년간 종교 간 협력, 그리고 평화 구축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종교 간 협력을 추진하는 데 전념해온 한국의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일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Together, we have struggled to discern the root causes of conflicts and explored ways to contribute to building peace. Yet, we remain acutely aware of the daunting challenges before us. Our successes are often limited, the psychology of war runs deep, and the path to peace is profoundly complex. 우리는 함께 갈등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기여할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은 여전히 막대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제한적일 때가 많고 전쟁의 심리학은 뿌리 깊으며 평화로 가는 길은 매우 복잡합니다. In the renowned Einstein-Freud correspondence, Why War? Albert Einstein and Sigmund Freud delve into the origins of human conflict and the possibilities for achieving peace. From their dialogue, 5 key insights emerge. 아인슈타인과 프로이트의 서신 교환, 왜 전쟁인가를 통해서 인간 갈등의 근원과 평화의 가능성을 탐구하며 다음과 같은 5가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The Freud suggests that the human aggression is a fundamental part of human nature, driven by an innate death instinct, thanatos. He contrasts this with the life-preserving instinct, eros, suggesting that these opposing forces are always in tension, which can manifest as individual and collective aggression. 프로이트는 인간의 공격성이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요소이며 선천적인 죽음 본능, 즉 타나토스에 의해 촉발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를 삶을 보존하려는 본능, 즉 에로스와 대조하며 이 두 상반된 본능이 항상 긴장 관계에 놓여 있으며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In Israel-Palestine conflict, aggression is deeply entwined with both territorial and existential struggles. On one hand, eros drives both Israelis and Palestinians populations to preserve their homelands. But thanatos manifests in cycles of violence and the destruction of lives. For the Israeli state, its military aggression against Palestinian territories, particularly in Gaza, is often justified as self-defense. On the Palestinian side, there is a yearning for liberation from occupation, but also violent resistance through groups like Hamas. This ongoing war reflects the tension between the life-preserving instincts of both peoples, yet the violence unleashed often taps into deeper, more destructive impulses.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서는 공격성이 영토와 존재적 갈등 모두에 깊이 얽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에로스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 주민들에게 각자의 고향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지만 타나토스는 폭력의 반복과 생명 파괴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가자 지구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종종 자위권의 이름으로 정당화됩니다.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점령으로부터 해방을 갈망하는 한편 하마스와 같은 단체를 통한 폭력적인 저항도 존재합니다. 이 지속적인 전쟁은 양측 민족의 삶을 지키려는 본능 사이의 긴장을 반영하지만 발현되는 폭력은 더 깊고 파괴적인 충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Einstein questions why humans resort to war instead of settling disputes peacefully. Freud argues that violence and the desire for power are deeply embedded in human society, and that the social structures like law and governance help to channel and control these aggressive impulses to create order. 아인슈타인은 왜 사람들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전쟁으로까지 치닫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프로이트는 폭력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인간 사회에 깊이 뿌리 내려 있으며 법과 통치와 같은 사회적인 구조가 이러한 공격적인 충동을 조정하고 통제함으로써 질서를 형성한다고 주장합니다. Russia's actions in Ukraine reflect the use of military power to enforce a division of a Russian sphere of influence. The failure of international law to prevent such aggression speaks to the weakness of existing global governance mechanisms when confronted with powerful states willing to defy legal norms. The conflict demonstrates how, in the absence of strong enforcement, power dynamics often prevail over the rule of law.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행동은 군사력을 통해서 러시아의 세력권을 강화하려는 비전을 실행한 사례를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공격을 방지하지 못한 국제법의 실패는 강대국이 법적 규범을 무시할 때 기존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강력한 집행력이 없는 상황에서 권력의 역학이 종종 법치주의를 압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oth Einstein and Freud acknowledge that leaders can exploit people's aggressive instincts and fear to further their own power. This manipulation of collective fear and aggression, according to Freud, often fuels conflict on a larger national scale. 아인슈타인과 프로이트는 모두 지도자가 사람들의 공격적인 본능과 두려움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러한 집단적 두려움과 공격성의 조작은 종종 더 크고 국가적인 규모의 갈등을 촉발한다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In North Korea, the leader has exploited both fear and national pride to consolidate power and justify aggressive action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The leadership in the South, while generally focused on diplomacy and economic development, also faces pressure from its population to maintain strong defenses in the face of North Korean aggression. The role of leadership in this context is key. Both sides manipulate their citizens' fears and nationalist sentiments, making it harder to pursue peaceful coexistence. 북한에서는 지도자가 두려움과 민족적 자부심을 이용해 권력을 공고히 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공격적 행동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남한의 지도부는 주로 외교와 경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방어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의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요. 양측 모두 자국 국민의 두려움과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조작하며 이는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Einstein proposes that the education and cultural program development might reduce the instinct of war, as greater understanding and empathy between people could diminish the influence of aggression. Freud, while skeptical, agrees that the education might help, but doubts it will ever fully eliminate the aggressive tendencies in human beings. 네, 아인슈타인은 교육과 문화적 발전이 전쟁 본능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요. 사람들 간의 이해와 공감이 깊어지면 공격성의 영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는 이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교육이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동의했고요. 다만 인간의 공격적인 성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Israel-Palestine education could play a transformative role in this conflict, particularly in fostering empathy and understanding between Israeli and Palestinian populations. However,
cultural and historical narratives on both sides make such efforts very difficult. The strong sense of identity tied to territorial claims and victimhood means that the cultural progress and the education alone might not be sufficient to overcome the cycle of violence.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교육은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들 간의 공감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변혁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문화적, 역사적 서사가 이러한 노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영토 주장과 희생자 의식, 그러니까 피해 의식에 깊이 연관된 강한 정체성 때문에 문화적 진보와 교육만으로는 폭력의 악순환을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instein suggests that the global authority with the power to mediate disputes might offer a way to reduce wars, provided it is not simply another instrument of power for specific nations. Freud, however, is cautious, noting that without addressing humanity's inner aggressive instincts, even a powerful international authority may struggle to keep lasting peace. 아인슈타인은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글로벌 권위체가 전쟁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 이는 특정 국가들의 권력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프로이트는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인간 내면의 공격적인 본능을 해결하지 않으면 강력한 국제 권위체도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The United Nations, as the most prominent global authority, has been largely ineffective in preventing the war and even mediating an end to it. Russia, as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has the power to veto resolutions that would challenge its actions. This situation demonstrates the limitations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when confronted with the raw power of a nation state determined to assert its dominance. 유엔은 가장 중요한 글로벌 권위체로서 전쟁을 방지하거나 그 종식을 중재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자국의 행동에 도전하는 결의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자국의 지배력을 주장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국가와 마주했을 때 국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Einstein and Freud exchange also invites us to reflect on the psychology of war and the complexities of pursuing lasting peace. 아인슈타인과 프로이트의 서신 교환은 전쟁의 심리학과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복잡성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복잡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Some argues that humans have an inherent tendency towards aggression, competition, and power. While not everyone agrees with this viewpoint, it's suggested by evolutionary theories that humans have always competed for resources, territory, and influence. This desire for dominance can be seen as a root cause of conflict, especially when resources are scarce or when groups feel their security is threatened.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공격성, 경쟁, 권력에 대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도 있겠지만 진화론적 이론은 인간이 항상 자원, 영토, 영향력을 두고 경쟁해 왔다고 말합니다. 지배에 대한 욕망은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하거나 집단이 자신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러한 욕망이 갈등을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The Russian-Ukraine conflict can be partly understood through the lens of human nature, especially the desire for territory and security. Russia, under President Vladimir Putin, is motivated by a perceived need to reclaim its historical sphere of influence, which includes Ukraine. This drive for dominance can be seen as a competitive instinct for territorial control and security. The invasion of Ukraine may reflect not just a political or strategic decision, but also an impulse to assert power in the face of perceived encroachment
by NATO and the West.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인간의 본성, 특히 영토와 안전에 대한 욕망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통치 하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역사적인 세력권을 되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배에 대한 욕망은 영토 통제와 안전을 위한 경쟁 본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단순한 정치적 또는 전략적인 결정만이 아니라 나토와 서방의 침해로 인식된 상황에서 권력을 주장하려는 충동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Wars are often driven by competition over valuable resources like land, water, minerals, or oil. Nations or groups may go to war to gain control over these resources to boost their economy or secure their future. Industries that benefit from conflict, like arms manufacturing, can also play a role. Economies built around weapons production or resource exploitation can benefit from ongoing tensions, creating a cycle that keeps wars alive. 전쟁은 종종 토지, 물, 광물, 석유와 같은 귀중한 자원을 둘러싼 경쟁에 의해 촉발되는데요. 국가나 집단은 경제를 강화하거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원을 확보하려고 전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무기 제조와 같이 분쟁에서 이익을 얻는 산업도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무기 생산이나 자원 착취를 기반으로 한 경제는 지속적인 긴장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전쟁을 계속 부추기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The war in Ukraine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economic interests and control over resources. Ukraine is a major transit route for energy supplies to Europe, and its agricultural and mineral resources are vital to both Russia and the West. Russia's control over Crimea, with its access to the Black Sea, and its influence over Ukraine's resources, including natural gas, a key strategic interest. 우크라이나 전쟁은 경제적인 이익과 자원 통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요 운송 경로이며 그 농업 및 광물 자원은 러시아와 서방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러시아의 크림반도 통제는 흑해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우크라이나의 자원, 천연가스를 포함한 그 우크라이나의 자원에 대한 영향력은 주로 주요 전략적 이익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Political leaders or governments sometimes use war as a means to gain or retain power. Conflicts can rally public support and distract from internal issues, which can be advantageous for those in power. Additionally, differing political ideologies, such as democracy versus dictatorship or capitalism versus socialism, can fuel international tensions. When one nation tries to impose its beliefs or governance style on another, conflict often results. 정치 지도자나 정부는 때때로 전쟁을 권력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갈등은 대중의 지지를 결집시키고 내부 문제로부터 관심을 돌릴 수 있어서 권력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독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 같은 상반된 정치적 이념은 국제적인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자신의 신념이나 통치 방식을 강요하려고 하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 political ideologies at the core of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include the notion of Jewish homeland for Israel, contrasted with Palestinian nationalism and the desire for an independent Palestinian state. Israel's political leadership justifies its military actions in terms of security, while Palestinian political groups, especially Hamas, justify their resistance based on self-determination and the fight against occupation.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핵심에 있는 정치적 이념은 이스라엘을 유대인의 민족적 고향으로 간주하는 이념과 팔레스타인의 민족주의, 그리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추구하는 열망을 포함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부는 군사적 행동을 안보의 관점에서 정당화하는 반면에 팔레스타인의 정치 집단, 특히 하마스는 점령에 맞선 투쟁과 민족 자결권, 즉 자기 결정권이나 어떤 정치적인 독립을 저항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Many wars are the result of long-standing grievances between groups or nations, historical events, unresolved disputes, and memories of past conflicts can create deep divisions. Nationalism or intense pride in one's nation can exacerbate these tensions, as people may be more willing to go to war to defend their nation's honor, culture, or way of life. 많은 전쟁은 집단이나 국가 간의 오랜 갈등에서 비롯되는데요. 역사적인 사건, 해결되지 않은 분쟁, 또 과거 갈등에 대한 기억이 깊은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민족주의, 즉 자기 나라에 대한 강한 자부심은 이러한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국가의 명예, 문화 혹은 생활 방식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불사하려는 경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e historical grievances between Israelis and Palestinians go back to the establishment of Israel in 1948, when Palestinians were displaced. The Nakba catastrophe, when hundreds of thousands of Palestinians were forced to flee their homes, remains a central historical trauma for the Palestinian people. While Israelis view their establishment of a homeland as a fulfillment of a centuries-old nationalist dream. Nationalism on both sides is tied to deeply emotional memories of past conflicts, making the conflict not just about territory, but also about honor and identity.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역사적 갈등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나크바, 대재앙이라는 뜻인데요. 이 나크바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여전히 핵심적인 역사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건국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민족적인 꿈의 성취로 여겨집니다. 양측의 이러한 민족주의는 과거 갈등에 대한 깊은 감정적인 기억과 결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은 단순히 영토 문제에 그치지 않고 명예와 정체성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Wars often emerge from social divisions based on race, religion, ethnicity, or other identity factors. When groups feel marginalized or oppressed, they may resort to violence to achieve justice or independence. These identity-based conflicts are difficult to resolve because they are tied to people's sense of who they are, making compromise challenging. 전쟁은 종종 인종, 종교, 민족 또는 다른 정체성 요인에 기반한 사회적 분열에서 발생을 합니다. 집단이 소외되거나 억압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은 정의나 독립을 이루기 위해 폭력에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 기반의 갈등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와 얽혀 있기 때문에 해결이 굉장히 어렵고 타협을 이루기도 힘듭니다. Religious and ethnic identity is at the heart of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For many Israelis, the land represents the religious and historical homeland, while for Palestinians, it is a matter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liberation. The conflict also involves the Islamic, Christian, and Jewish identities, with each side seeing itself as the rightful heir to the land. Social divisions based on religion, ethnicity, and historical narratives make compromise difficult, as both sides feel they are defending their way of life.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의 핵심에는 종교 및 민족적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땅은 종교적이자 역사적인 고향을 의미하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민족적 자기 결정권과 해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갈등은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의 정체성도 얽혀 있어서 각 측이 자신들을 이 땅의 정당한 상속자라고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 민족, 역사적 서사에 기반한 사회적 분열은 타협을 어렵게 만들고 양측 모두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지키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While we have organizations like the UN aimed at preventing war, these bodies often lack the power to enforce peace, especially if powerful nations are involved in the conflict. Countries can be reluctant to follow international laws if they feel it undermines their sovereignty or security, limiting the effectiveness of peacekeeping efforts. 유엔과 같이 전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기구들이 있지만 이런 기구들은 특히 강대국이 갈등에 연루된 경우 평화를 강제할 만한 권한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들은 국제법이 자국의 주권이나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느낄 경우에 이를 따르기를 꺼릴 수 있고 이는 평화 유지 활동의 실효성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The inefficiency or inability of international governance bodies, such as the UN, to enforce peace highlights the limitations of global institutions. Countries involved in these conflicts often disregard international law if they feel their sovereignty or security is threatened, making it difficult to achieve a resolution. 유엔과 같은 국제 통치 기구가 평화를 강제하지 못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글로벌 기관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러한 갈등에 연루된 국가들은 주권이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경우 국제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Continuous development of advanced weaponry means that the wars have become more destructive, but also more tempting for nations that feel technologically superior. Access to modern weapons, from drones to cyber warfare tools, lowers the barrier to conflict, allowing even smaller groups or nations to engage in warfare with powerful nations. 첨단 무기의 지속적인 발전은 전쟁을 더 파괴적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이제 자국이 우위를 점했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에게 전쟁을 더 유혹적으로 느끼게 하는데요. 드론에서 사이버 전쟁 도구에 이르기까지 현대 무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갈등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서 소규모 집단이나 국가조차 강대국과 전쟁에 나설 수 있게 되었는데요. The role of modern weapons and the military technology, such as drones, cyber warfare, and advanced missile systems, makes ongoing conflicts even more dangerous. In each case, the use of advanced weaponry lowers the threshold for engaging in warfare, enabling both smaller and larger powers to escalate violence rapidly. 드론이나 사이버 전쟁, 첨단 미사일 시스템과 같은 현대 무기와 군사 기술의 역할은 현재 진행 중인 갈등을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첨단 무기의 사용은 전쟁에 돌입하는 문턱을 낮추어 소규모 국가와 강대국 모두가 신속하게 폭력을 확대할 수 있게 합니다. Wars create trauma, loss, and the desire for revenge, which can perpetuate a cycle of violence. Families, communities, or entire nations affected by war often harbor resentment that fuels future conflict. Fear also plays a role. Countries may engage in wars preventively to avoid being attacked or dominated by others, leading to an armed race and constant tensions. 전쟁은 트라우마, 상실, 복수심을 초래하며 이는 폭력의 악순환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전쟁의 영향을 받은 가족, 공동체 또는 국가 전체는 종종 미래의 갈등을 부추기는 원한을 품게 되는데요. 공포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들은 다른 나라의 공격이나 지배를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전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군비 경쟁과 지속적인 긴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Either the Russian, Ukraine, or Israeli-Palestine war is characterized by cycles of revenge and fear. Historical injustices, trauma from past wars, and the desire for revenge keep the cycles of violence alive. The fear of future attacks or domination by the other side perpetuates
the arms race and escalation in all conflicts.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모두 복수와 두려움의 악순환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역사적 부정의, 과거 전쟁에서의 트라우마, 그리고 복수심이 폭력의 악순환을 지속시킵니다. 미래의 공격이나 상대방의 지배에 대한 두려움은 이러한 갈등 모두에서 군비 경쟁과 갈등의 확전을 지속시킵니다. Ending wars is challenging because it requires addressing the underlying causes mentioned above. Efforts like diplomacy, international cooper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education can help, but lasting peace requires systemic changes on a global scale. It also demands that the nations and individuals prioritize negotiation, empathy, and justice over conflict. 전쟁을 끝내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외교, 국제협력, 경제개발, 교육과 같은 노력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는 전 세계적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데요. 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와 개인이 갈등보다는 협상, 공감, 정의를 우선시해야만 합니다. To address the factors underlying wars and conflicts, it is essential for governments, the private NGO sect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religious communities to work together, each playing a distinct role. Here's an explanation of their respective roles in relation to each factor. 전쟁과 갈등의 근본적인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 NGO 부문, 국제기구, 종교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고요.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각 요인에 대해서 그들의 역할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Governments can review historical education and introduce educational programs that accurately convey both sides' histories and grievances, fostering understanding and easing historical tensions. Organizing cultural and sports exchanges between countries or regions can help reduce the tension of nationalism and improve public sentiment. Private companies and NGOs can create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ve projects, allowing people from both countries to work together and thus easing divisions caused by nationalism. Private media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can play a role in fostering mutual understanding by reporting fairly and producing content that respect both cultur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the UN can provide venues for historical reconciliation dialogues and offer experts to mediate.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can encourage harmony in educational systems. Religious leaders can promote tolerance and forgiveness among their followers, helping to temper nationalism. And the collaborative prayers or actions between leaders of different religions can help spread message of peace and unity through faith. 네, 정부는 역사 교육을 재검토하고 양측의 역사와 불만을 정확히 전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해를 증진시키고 역사적인 긴장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역 간의 문화 및 스포츠 교류를 조직하여서 민족주의의 긴장을 줄이고 대중의 정서를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민간 기업과 NGO는 양국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협력 프로젝트의 기회를 창출하여 민족주의로 인한 분열을 완화할 수도 있고 민간 미디어와 교육기관은 공정하게 보도하고 두 문화 모두를 존중하는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는요, 역사적인 화해 대화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파견하여서 중재할 수도 있고요. 국제적 관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 시스템에서 조화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신도들 간에 관용과 용서를 촉진하여 민족주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서로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신앙을 통해서 평화와 단합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Governments can enact laws and policies that protect minority rights and promote respect for diversity, which can help reduce social divisions and conflicts. By introducing educational programs that foster understanding of different religions and ethnicities, government can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정부는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는 법과 정책을 제정하여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종교와 민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정부는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Private organizations and companies can support opportunities for people with different identities to work together, thus building social bonds. Private cultural organizations and businesses can help host events involving music, art, and sports that allow people to appreciate each other's cultures, reducing social divides. 민간 조직과 기업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여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악, 예술, 스포츠 등을 포함하는 행사를 주최하여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사회적 분열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 and the UNESCO can provide countries with educational programs that respect diversity and human rights, promoting peaceful coexistence. Providing funds for multicultural programs can help ease local conflict by supporting coexistence. 네, 유엔과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는 다양성 및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각국에 제공하여 평화로운 공존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프로그램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기구는 공존을 지원하여 지역 갈등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Religious leaders can emphasize values of respect for others, reducing prejudice and hostility. Collaborative dialogue between leaders of different religions can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and ease conflict over identity. 네, 종교 지도자들은 타인을 존중하는 가치를 강조하여 편견과 적대감을 줄일 수 있고요. 서로 다른 종교 지도자들 간의 협력적 대화는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정체성에 관한 갈등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Due to time constraints, I skip this economic aspect and I go on to the next one. 네,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시간 제한 때문에 이 경제적 이익과 자원 문제 해결 부분은 이 슬라이드는 넘어가겠습니다. The governments can legally curb retaliatory actions and work towards peaceful resolution to conflict by establishing necessary laws, establishing psychological support and compensation systems for those affected by war and terrorism can help mitigate feelings of vengeance. 정부는 보복 행위를 법적으로 억제하고 필요한 법을 제정하여 갈등의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과 보상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복수심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Private organizations and NGOs can set up platforms for dialogue, facilitating programs in which both victims and perpetrators can work towards reconciliation, thereby breaking cycles of revenge. And by offering psychological support, private organizations can help alleviate war-related trauma and reduce feelings of vengeance. 민간 조직과 NGO는 대화의 플랫폼을 마련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복수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민간 조직은 또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여 전쟁과 관련된 트라우마를 완화하고 복수심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Organizations like the UN can mediate peace processes and assist both sides in reaching agreements, providing funding for trauma care and living support for war victims helps break cycles of revenge by alleviating suffering. 유엔과 같은 기구는 평화 프로세스를 중재하고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쟁 피해자를 위한 트라우마 치료와 생활 지원을 위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고통을 완화하고 복수의 악순환을 끊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Religious leaders can reject retaliation and stress the importance of forgiveness, helping to ease feelings of vengeance. Religious organizations can provide spiritual support to victims, helping them move beyond revenge.
종교 지도자들은 보복을 거부하고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복수심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종교단체가 영적인 어떤 지원을 제공하여 복수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These approaches allow for multifaceted solutions to complex conflicts with concrete actions that can foster peace and stability. 이러한 접근법은 복잡한 갈등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평화와 안정성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포함합니다. Adding multi-religious actions as a coordinated approach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conflict resolution and peace building. Here's how multi-religious actions can contribute across various factors in the Russian, Ukraine, and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다종교적인 행동을 협력적 접근법으로 추가하는 것은 갈등 해결과 평화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에서 다양한 요인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음에 슬라이드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ulti-religious organizations can create forums where leaders from different religious backgrounds collectively address historical grievances and promote dialogue, acknowledging shared values of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Organizing joint events where representatives from different faiths come together in solidarity can serve as a powerful statement against nationalist divisions, helping people to view each other as part of a shared human community. 네, 다종교 조직은 서로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지도자들이 함께 역사적인 불만을 다루고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포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용서와 화해라는 공동의 가치를 인정하며 참가자들이 공통의 기반을 인식하고 종교적, 문화적 차이를 넘어 공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다양한 신앙을 가진 대표자들이 연대의 표시로 함께 모이는 공동 행사를 조직하는 것은 민족주의적인 분열에 반대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서로를 하나된 인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Multi-religious groups can support programs that bring together young people from conflicting groups to collaborate on community projects. This engagement can help dismantle identity-based prejudices, build trust, and reduce social divisions over time. Multi-religious efforts to recognize and celebrate each other's traditions can foster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reducing the sense of otherness that often fuels identity conflicts. By honoring each other's traditions, communities can cultivate empathy and connection. 네, 다종교 단체는 갈등을 겪는 집단의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지역사회 프로젝트에서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는 정체성 기반의 편견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인 분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서로의 전통을 인식하고 기념하려는 다종교적인 노력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증진시켜 종종 정체성 갈등을 일으키는 타자의식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전통을 존중함으로써 공동체는 공감과 연결을 키울 수 있습니다. Once again, due to time constraints, I skip this slide and go on to point 4. 시간 관계상 이 3번 슬라이드 넘어가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Religious leaders from multiple traditions can develop shared prayers and ceremonies focused on healing and reconciliation, providing a space where people affected by conflict can seek closure, forgiveness, and peace. This can help break the cycles of revenge and allow for communal healing. Multi-religious groups can make joint statements that reject the use of violence and instead promote values of forgiveness and compassion. By showing a united front, they send a strong message that the cycles of revenge should be broken for the sake of peace. 네,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은 치유와 화해에 초점을 맞춘 공동 기도와 의식을 개발하여 갈등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갈등의 마무리, 용서,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 공동체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종교 그룹은 폭력 사용을 거부하고 그 대신 용서와 연민의 가치를 촉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단결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평화를 위한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The multi-religious councils, inter-religious councils made up of leaders from all major faiths, can regularly meet to discuss ongoing tensions and develop coordinated responses. Such councils can mediate local conflicts, create channels for dialogue, and act as intermediaries between conflicting parties. Multi-religious organizations often hold respect and credibility across communities, allowing them to serve as neutral peacemaker. They can facilitate negotiations, provide safe spaces for dialogue, and work towards nonviolent conflict resolution. 주요 종교들의 지도자로 구성된 다종교 협의체는 정기적으로 모여 진행 중인 긴장 상황을 서로 논의하고 조정된 대응 방안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체는 지역 갈등을 중재하고 대화 채널을 만들며 갈등 당사자들 간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종교 조직은 종종 지역사회 내에서 존경과 신뢰를 얻고 있어서 중립적인 평화 구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협상을 촉진하고 대화의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며 비폭력적인 갈등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My partnership with Korean religious communities has been invaluable to peace building efforts, particularly in areas aligned with today's theme, conflict prevention and peace building. For instance, when Sunni, Shia, and Christian communities in Iraq struggled to reach consensus on post-war governance, Korean and Japanese religious leaders contributed by creating safe spaces for dialogue and collaboration. Through these efforts, Iraqi religious leaders committed to assisting war-injured children across religious and ethnic divides, while the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supported Iraqi doctors in receiving a specialized training in Korean hospitals. 한국 종교 공동체와의 협력은 평화 구축 노력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주제인 갈등 예방과 평화 구축과 관련된 분야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라크에서 수니파, 시아파, 기독교 공동체가 전후 통치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한국과 일본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화와 협력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는데요. 이 공동의 노력 덕분에 이라크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민족적인 경계를 넘어서 전쟁으로 부상당한 어린이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즉 코이카는 이라크 의사들이 한국 병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Another profound moment in my collaboration with Korean colleagues was a historic meeting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religious leaders in Vienna, Austria in 2013. This symbolic gathering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sustaining interreligious solidarity, even in challenging political climates, reminding the world of the enduring strength of multi-faith unity and collaboration. 또 다른 의미 있는 순간은 2013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남북한 종교 지도자들의 역사적인 만남이었는데요. 이 상징적인 모임은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종교 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종교적 단합과 협력의 지속적인 힘을 세계에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Through working in conflict resolution initiatives and facilitating dialogue for reconciliation, I saw how powerful it is to bring people together, to listen, empathize, and find common ground. It's about creating a safe space where people feel heard and respected, where they can move beyond their assumptions and start to see each other as human beings with shared hopes and vulnerabilities.
갈등 해결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화해를 위한 대화를 촉진하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경청하고 공감하며 공통점을 찾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되었는데요. 평화 구축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정에서 벗어나 서로를 공통된 희망과 취약성을 가진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경청하고 존중받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Wars still exist because of deeply entrenched human tendencies towards fear, power, and competition, alongside structural forces like political agendas and economic disparities. In the Einstein Freud correspondence, they discuss how humanity's instinctual drives, our aggressive and defensive impulses, combine with societal structures to perpetuate conflict. Fear and the desire for security often lead to cycles of hostility, while leaders may exploit these fears to consolidate power or control resources. 네, 전쟁은 깊이 뿌리 박힌 인간의 두려움, 권력, 경쟁에 대한 경향과 정치적 의제,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힘들이 결합되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아인슈타인과 프로이트의 서신 교환에서 그들은 인간의 본능적인 충동, 즉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충동이 사회 구조와 결합되어 갈등을 지속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두려움과 안전에 대한 욕망은 종종 적대의 악순환을 초래하며 지도자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해 권력을 공고히 하거나 자원을 통제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Despite centuries of intellectual and moral advancement, humanity struggles with balancing these instincts. In many cases, people and nations still perceive security as achievable only through dominance or preemptive aggression rather than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Moreover, systemic issues like inequality and the lack of a unifying global authority often enable conflict to escalate without effective intervention. 수세기의 지적인 발전과 도덕적인 진보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러한 본능의 균형을 맞추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과 국가들은 상호 이해와 협력이 아닌 지배 또는 선제적인 공격을 통해서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데요. 또한 그 불평등과 글로벌 차원의 통합된 권위의 부재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은 갈등이 효과적인 개입 없이 확산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In essence, war persists because humanity has yet to fully address both our inner impulses and the social structures that perpetuate violence. This demands not only philosophical change, but practical shifts in how we approach security, economy, and global governance. 본질적으로 전쟁은 인류가 우리 내면의 충동과 폭력을 지속시키는 사회적 구조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존재하는데요. 이는 단지 철학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안전, 경제,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다루는 방식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A global citizen is someone who understands that their actions and attitudes have an impact beyond their immediate community or nation. Global citizens are committed to the idea that all humans are interconnected and share a responsibility for each other's well-being and the health of the planet. They are informed, empathetic, and willing to act for the greater good, embracing diversity and advocating for human rights, social justic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글로벌 시민은 자신의 행동과 태도가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나 국가를 넘어서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글로벌 시민은 또한 모든 인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의 복지와 지구 환경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는 생각을 추구하고요. 정보에 기반을 두고 공감하며 더 큰 선을 위해 행동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성을 포용하고 인권, 사회 정의, 환경 지속 가능성을 옹호합니다. To create a peaceful world, global citizens should focus on a few key areas: promoting peace education, advocating for fair policies, encourage dialogue and diplomacy, tak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d practice compassionate action.
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글로벌 시민은 몇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해야 합니다. 평화 교육 촉진, 또한 공정한 정책 옹호, 대화와 외교 촉진, 환경적인 책임 다하기, 또한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In essence, global citizenship is about recognizing that peace is not only the absence of war, but the presence of justice, equity, and respect for all life. By fostering these values in ourselves and our societies, we can contribute to a world where peace is not an ideal, but a reality. 본질적으로 글로벌 시민 정신은 평화가 단순히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정의, 공평,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의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에서 키워나감으로써 평화가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되는 세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your kind attention.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스기노 총장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에 계신 우리 조덕상 교수님께서는 그 진행 좀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Mr. Koichi Sugin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good speech and lecture. And we will proceed with the Q&A session from now on. So the professor from there, can you proceed with that?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If you 마이크 have any question, 들어갈게요. please raise your hand.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 학생들이 한번 우리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 잠시 질문 생각해 보세요. 예, 한번 하나씩 꼭 가능하면은 다 할 수는 May I 없죠. ask a question first? 예, 세계 시민이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 후반부에 이제 강의하시면서 해주셨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일반 대학생들이 우리 이제 청년들이 만약 세계 시민으로서 뭔가 내가 그런 걸 가지고서 활동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보통 대학교에서는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런 의식을 고취하거나 실제 이게 뭔가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하고 있는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이해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세계 시민의 어떤 활동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ou mentioned the expression of global citizen in your lecture today. So, as a college student, is there any case that we can play or act as a global citizen? Is there any concrete or practical examples about that? Thank you so much. Perhaps you can think about your actions at three levels: personal, societal, and global. And you can take action at three levels. At the personal level, your compassionate action to others. You represent the values as global citizens and practice it, compassionate action, when you meet with people and you discuss with others. That's critical. It's at the personal level, your concrete action. And secondly, societal action. So you can look at your neighborhood, your community, and your surroundings and your societies, and once again, you find a way to create a compassionate and healthy environment and community. So that's a societal level. And the global level, you don't limit yourself to what's happening in your university or in your family, you in Korea, but you always think about
unity and connections with people across the globe. We are on the planet together, and we share the earth, and we think about sufferings, sorrows, and the challenges we face as a human family across the globe. So even just thinking about people in Gaza and thinking about people in Ukraine. So that kind of practice is critical. And so I recommend, as a global citizen, dear students, you act at 3 levels: personal, societal, and global. 네, 어떤 구체적인 예시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시티즌, 그 세계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이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다면 그거를 3가지 레벨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두 번째는 사회적, 세 번째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생각해 보는 건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서 뭔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어떤 연민을 가지고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좋은 어떤 가치를 생각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어떤 토의를 하든지 그런 기본적인 자세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건데요. 사회적인 건 여러분들의 이웃이나 지역 사회에서 어떤 그 연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든지, 그다음에 글로벌적인 면에서는 어떤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뭐 대학이든지 여러분 가족, 이 한국이란 나라 또 그것을 넘어서 뭔가 다른 세계인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다면 우리가 어쨌든 하나의 지구에서 같이 살고 있는 세계 시민으로서 하나의 또 지구 환경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뭔가 고통받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예를 들어서 가자 지구나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서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레벨로 나누어서 실천하고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질문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요 근래 AI 발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편인데, 이런 기술적 발전이 전쟁이나 아니면 세계 시민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Actually, these days I'm interested in the advancement of AI technology. So due to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what kind of impact those technologies have on wars and the expanding the awareness of as a global citizen? Thank you so much. In my presentation, that the advanced technology in weaponry, that weapons development was also mentioned. So drones and AI-led weapons, those are the very, very serious challenges to the human family. And as global citizens, we have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roper regulations, ethical principles, and I am part of a religious community, and the religions and value-oriented organizations should join hands in creating guidelines and advocating for the misuse of AI in develop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o those things, ethical and spiritual efforts in managing the AI is basically positive things for human family. But if it's misused to promote weapons production and killing people, then AI's use has a big issue and a challenge for the future. So I think as a global citizens, as religious communities, as a community of peace-loving people, we should join hands in building proper ethical and ethical guidelines and calling for the appropriate use of AI
in the current modern world. 네. 그래서 아까 그 기술 발전으로 인한 그 무기 발전에 대해서도 제가 발표에서 언급된 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드론이나 AI로 구동되는 그런 무기들이 현재 굉장히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민으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기여해야 될 부분은 이것을 우리가 적절히 규제하고 또 어떤 윤리적인 원칙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요. 특히나 종교 지도자나 그 종교 쪽에 계신 분들이 어떤 가치 기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또 우리가 연대해서 그 AI가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AI 기반으로 발전한 그런 무기들이 대량 살상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적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AI가 기본적으로는 기술 자체는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오용되었을 때, 남용되었을 때 어떤 무기가 되고 또 사람을 살상하는 그런 무기가 된다면은 굉장히 미래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시민으로서 또 종교 지도자로서 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그런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제시를 하고 또 AI가 남용되지 않도록 촉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 다른 질문? 네, 질문해. 네,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은사님께서 오늘 세계적 시민의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세계적 시민의식에 있어서 역사적 사건이나 특히 전쟁 관련돼서 피해적인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한지 아니면은 이제 사람들의 서민의식이 앞서 말한 전쟁의 그원보다 중요한지 좀 관점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조금 다시 네. 바꿔서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네. 세계적 시민의식의 교육에 있어서 네네. 전쟁의 피해 교훈이나 역사적 사건에 비해서 역사적 사건이나 이제 다른 관점으로 봐서 이제 앞서 말한 연민의식 이런 거 둘 네. 중에 어떤 게 좀 더 교육에 네. 좀 더 좋은 가치관일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네. Okay. When we educate the awareness of global citizen, which is more important? The first one, the events in historical things and some wars and victims, and the second, the feeling of kind of what is that? Have feelings toward others, feeling sorrow or feeling, what's the word that you mentioned? What was that? I forgot the word. The feeling that we have to have. Compassion? Yeah, confession. Yeah. What's more important? Okay. Thank you so much for the question. That's very important, and I noticed that you have already started thinking about concretely how, as a global citizen, becomes a bridge between people or cultures, and even overcoming conflict, the tensions, difference of opinions. So first, please allow me to recognize and appreciate the students' effort to try to become a global citizen, to to become a bridge between different cultures. 네네. 그래서 일단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쟁들, 또 다른 의견들로 인한 그런 갈등들, 그런 걸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어떤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민이 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도 그런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the as you already noticed that being compassionate to others is critical. Respecting, appreciating, and understanding the other is critical. So you have to listen to the other side. In religious practice, it's called deep listening. Deep listening. So whatever challenges, whoever is in the conflict situation or difficult, challenging situation, you listen. You engage in deep listening practice. That's the beginning of becoming a global citizen with compassion and action. 네, 그래서 어떤 연민 의식, 또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에서는 이거를 deep listening, 아주 이제 깊이 잘 경청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 think you will become a peacemaker in the future, and you will do the deep listening and bringing people together. And after that, my Korean friends and myself have experienced different things. We have to be creative about how to build bridges, how to promote dialogue, and how to build peace. You have to be creative. So once I should stop there. 네,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질문해 주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의 피스메이커, 어떤 평화를 구축하고 또 딥 리스닝, 아주 깊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저의 동료 여러분, 또 저 스스로도 앞으로도 어떤 그 격차를 줄이고 또 대화의 장을 만들어내고 또 평화를 구축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창의적으로 좀 남들과는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The ones I showed the picture of Iraqi Sunni, Shia, and the Christian leaders. And once they didn't agree on anything, so they fight in the conference. And then some Korean friends and Japanese, including myself, took them to Iranian food restaurants, so to have dinner together. And they started Sunni, Shia. They started to take off their religious hat, right? And they enjoyed being Iraqis, not Sunni, Shia, or Christian, but we are all Iraqis, Iraq people, and enjoyed food together. So when I said you have to be creative in order to be a global citizen, you have to do whatever is needed. And sometimes eating food together is an important peace building. 오케이.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발표 마무리 부분에서 그 이라크의 수니파, 시아파 또 기독교 지도자들의 사진을 보여드린 바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사실 회의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뭐 서로 아무것도 동의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고 굉장히 계속 싸우기만 했었습니다. 근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한국과 일본에 또 저를 포함한 그런 지도자들이 그분들을 다 그 이라크 음식 하는 그런 식당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저녁을 드시면서 수니파, 시아파 이런 사람들 각자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 쓰는 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벗어 던지고 즐겁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항상 창의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들 조금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게 뭐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 혹시
어느 분께서 예, 질문 한두 분 더 하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질문 잠시 한번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그 사이에 그러면 조 교수님, 예, 예. 제가 한번 질문을 그러면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 May I 학생분들 ask a 조금 더, question? 그 학생분들이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드리면서 또 오늘 이제 과제가 마음속의 그 평화라고 좀 들었습니다. 그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라고. 여러분들 그 유네스코 헌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김으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하는 것도 마음이다라고 해서 이런 얘기가 이제 유네스코 헌장의 유네스코가 설립되는 아주 중요한 전쟁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과제하고도 그래서 결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이 평화의 문제가 현실에서 나오는 것과 전혀 동떨어지지 않고 연결돼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임주희 선생님께는 제가 요거 텍스트를 하나 카톡으로 하나 드렸으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스기노 선생님께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주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네, 네네네네. 유네스코 헌장에 이제 이런 말이 네, 있는데 네네. 우리가 항상 이제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바는 이 전쟁의 문제가 마음에서 시작을 된다고 하는데 우리 여전히 국제사회는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과 과학과 문화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네네. 어, 그런 입장에서 사실 여기 문화에는 종교가 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근데 네, 이제 종교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 우리 학자들은 활동가 입장에서 네, 사실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변하려면 마음의 네, 영역은 보다 또 복잡하고 네, 또 심오한 면도 있기 때문에 이 종교적 영역이 독립적으로 인정을 받고 조금 더 사회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종교학자이시자 활동가로서 이러한 네, 분명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네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kay, this is a question from the professor. He mentioned UNESCO constitution of the UNESCO. There is a saying that since wars begin in the minds of man, it is in the minds of man that the defenses of peace must be constructed. You know the phrase, right? So we always say the wars can start from our minds itself. And the global community is trying to resolve these issues with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Uh, True, religion itself is included in the culture part. However, I believe that the mind problem is very complex and profound. So I think that we have to make religious part separately so that we can more think about how we can contribute to the society as a religious leader and as believers. So as a religious leader and activist,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Thank you so much. It's an important question, Professor. I think as religious actor, as religious person, we have to do two things. One is we join different sectors and analyzing the root causes of conflict. And as I explained to you today, all these analysis of power, dominance, and the instinctual motives are root causes, one of the root causes of conflict, and societal structures,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s. As a religious person, we should embrace and recognize and appreciate and understand those elements. That's the first point. And the second point is this is what Professor Kim mentioned. We have unique role as religious communities.
because people can talk about values and what is important and the ethical considerations and all those things, but religious communities can talk about virtues. This is another term, virtue. Virtue is a habitual orientation to values. Values, the love, compassion, and all those things are values, but you have to practice it. You have to cultivate virtues of love and compassion, respect for others. And that's practice part. Doing things concretely is what religious communities have to play a very, very important role. The secular world, public world, can talk about important values, but how to internalize, how to cultivate virtues in ourselves. In the previous discussion, we talked about personal action, societal and global. So we have to internalize values in ourselves. So cultivating virtue is a critical component, critical element in religious communities' role in promoting global peace. 오케이.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교 쪽에서 일하시는 분으로서 또 종교 믿는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두 가지가 중요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다양한 어떤 갈등 상황, 다양한 분쟁 상황 속에서 정말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가 오늘 발표해 드린 바와 같이 분석을 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힘과 지배와 어떤 본능적인 그런 어떤 전쟁과 갈등에 미치는 그런 동기들, 그런 것들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고, 또한 그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종교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되게 그 독특한 우리만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의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윤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로서 그 virtue라고 하는 그 선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것이 우리가 조금 습관적으로 우리의 어떤 하나의 습관으로서 기초로서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사랑이나 어떤 그 동정, 연민과 같은 공감과 같은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정말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속적인 어떤 그 대중적인 사람들도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거를 우리 자신의 내재화시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글로벌 세계 시민으로서 어떤 이러한 가치를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이런 가치를 우리의 소양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이 세계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할게요. Okay, we will take the one last question from the 마지막 audience. 질문. 안녕하세요. 한국이 평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억제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거에서 종교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Okay, in order to buil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 think we have to kind of curtail the power of North Korea, the control its power. However, I want to ask a question. Is there anything that we can do as a religious or in a personal or societal or global level to do that? Thank you so much. I think in the last 20 years, I have worked with Korean friends focusing on that question. So what can we do as Korean people and the neighboring countries to
buil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translation, I will continue. 오케이, Yeah. thank you. 그래서 지난 20년간 저는 한국 동료들과 함께 바로 지금 질문해 주신 그 질문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한국 시민들과 또 이 주변 국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한반도의 이 평화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왔는데요. We have supported the Korean religious leaders' visit to North Korea. And also, we invited North Korean delegates to Asian and the international gatherings. One of the pictures was shown in my presentation as well. So the idea is, of course, a political situation and the threat of military action from the north side is great, but whatever the situation, how to maintain the people-to-people dialogue and multi-religious, inter-religious partnership and solidarity.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한국의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북한에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원을 해왔고, 또 북한의 어떤 대표단들이 어떤 국제회의 같은 곳에 참석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례로 아까 그 발표 말미에 있었던 사진에도 그것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정치라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 진짜 실제로 남북한 관계가 좋지 않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북한의 어떤 뭐 핵무기라든지 문제가 심각하죠. 하지만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어떤 그 인적 교류, 그 다음에 굉장히 다학제적인 어떤 그런 교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o I come back to the important message for you. You are becoming a global citizen and a global leader. And how the leader in Korea should work towards reconciliation an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message is same throughout this discussion session. Key message is you act at the personal level, societal level, and the global level, and you create the environment where people respect each other and maintain dialogue and the communications, even when the situation is very difficult. Even when it is almost impossible to meet between North Korean and South Korean people. So that's, you are studying, learning this important subject, peace, and you can do it. And in order to do it, you have to be creative, compassionate, and creative to do these things. 네, 그래서 그 글로벌 시민으로서 또 세계 리더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그 한국의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한반도에서 진정한 그 화해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글로벌적으로나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또 대화를 유지하고 소통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는데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얼마나 안 좋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아예 뭐 남북한 사이에서 대화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평화라는 정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연구해 나가면서 굉장히 우리가 창의적으로 또한 서로 어떤 그 동감하고 연민을 가지고 가는 그런 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질문은 더 받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교육조 수기노 우리 선생님께 인사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선생님께 손을 흔들면서 한번 인사해볼까요? Please wave your hand to Mr. 한번 더 Thank you so much. Thank you 감사합니다. very much for your lecture today. Good luck.